원시시대에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건 그냥 외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거의 사형 선고에 가까웠죠. 불이 없는 밤에는 먹이를 나눠줄 사람도 없고, 잠든 사이 등 뒤를 봐줄 사람도 없고, 짐승 소리가 들려도 같이 놀라줄 사람조차 없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죠. 살아남으려면 다시 인간들 곁으로 가야 하는데, 그 인간들도 겁돌이를 받아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다른 인간은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일 수도 있었어요. 고기를 빼앗을 수도 있고, 불 가까운 자리를 밀어낼 수도 있고, 겁돌이가 잠든 사이 돌을 들 수도 있었죠. 그런데도 인간은 결국 혼자 살지 못했어요. 도대체 왜였을까요? 인간은 왜 무리를 만들었을까요? 무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아마 처음은 그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인류 최초의 무리는 믿음이 아니라 공포에서 시작됐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공포의 한가운데에 겁돌이가 있었죠. 그날 겁돌이는 혼자였어요. 처음부터 혼자이고 싶었던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불빛에서 멀어져 있었어요. 먹이를 찾다가 뒤처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밀려났을 수도 있고, 스스로 괜찮을 줄 알고 멀리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낮에는 괜찮아 보였죠. 햇빛은 아직 따뜻했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고, 발밑에 흙은 부드러웠어요. 겁돌이는 낮에는 꽤 자신 있었어요. 혼자 걸으면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고, 누가 고기를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불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혼자 있으면 편했어요. 문제는 해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처음엔 그냥 그림자가 길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나무와 바위의 경계가 흐려졌고, 조금 전까지 분명히 나무였던 것이 어둠 속에서는 웅크린 짐승처럼 보였어요. 조금 전까지 그냥 바위였던 것이 등을 낮춘 무언가처럼 보였죠. 겁돌이는 걸음을 멈췄어요. 발밑에서 마른 가지가 부러졌죠. 딱! 그 소리를 낸 건 자기 발이었어요. 그런데도 겁돌이는 숨을 멈췄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게 더 무서웠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겁돌이는 나무 뿌리 옆에 몸을 낮추고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작아진다고 세상이 작아지는 건 아니었죠. 어둠은 점점 커졌어요. 멀리서 짐승 울음이 들렸어요. 낮고 길고 축축한 소리였죠. 겁돌이는 입을 조금 벌린 채 숨을 멈췄어요. 숨소리마저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어요. 겁돌이 발목 근처에 풀숲이 흔들렸어요. 사사삭. 겁돌이는 다리를 확 끌어당기며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어요. 작은 동물이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겁돌이의 몸은 이미 결론을 내렸죠.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 그날 밤 겁돌이는 거의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어둠이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았고, 잠깐 고개가 떨어졌다가도 작은 소리에 다시 번쩍 눈을 떴죠. 혼자라는 건 자유가 아니었어요. 밤이 오자 혼자는 벌이 됐죠. 아침이 왔어요. 하늘이 회색으로 밝아지자 겁돌이는 그제야 몸을 폈어요. 밤새 굳어있던 어깨가 아팠고, 입안은 말라있었고, 눈은 따가웠죠. 그런데 그때 겁돌이의 코끝에 냄새가 닿았어요. 피냄새였어요. 겁돌이는 고개를 돌렸죠. 나무 뿌리에서 멀지 않은 풀숲이 이상하게 눌려 있었어요. 흙은 젖어 있었고, 작은 털들이 엉켜 있었고, 풀잎 끝에는 붉은 것이 묻어 있었죠. 겁돌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말도, 포식이라는 말도, 생태계라는 말도 몰랐죠. 하지만 몸은 알았어요. 밤은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밤에 잡아먹혔어요. 겁돌이는 자신이 숨어있던 나무 뿌리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붉은 풀숲을 봤죠.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너무 가까웠죠. 그때 겁돌이의 목구멍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꿀꺽.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침을 삼켰어요. 살아남았다는 감각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공포가 왔죠. 어젯밤 자신이 잠들었다면, 조금만 더 밖으로 나갔다면, 그 풀숲에 있던 것이 자신이었을지도 몰라요. 초기 인류가 살았던 환경에서 밤은 치명적인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은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두꺼운 가죽도 없고, 어둠 속에서 특별히 강한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시야가 줄어드는 밤에는 포식자를 먼저 발견하기 어려웠고, 잠든 사이 공격받을 위험도 커졌을 겁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현대 인간이 어두운 공간에서 느끼는 불안 역시 아주 오래된 생존 환경의 흔적일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불 꺼진 방에서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괜히 스마트폰 불빛을 켜두고 작은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하고, 창밖에서 무슨 소리라도 나면 귀가 먼저 깨어나죠.
어쩌면 그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전부터 인간의 몸이 배워온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라는 건 그 자체로 위험 신호였으니까요. 겁돌이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살아남았지만 멀쩡한 건 아니었죠.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한 몸은 무거웠고 발은 자꾸 헛디뎠고 배는 점점 더 크게 움직였어요. 그는 먹을 것을 찾아 땅을 뒤졌어요. 나무 밑을 살폈고 벌레가 기어가는 곳을 따라가 보기도 했고 작은 열매를 발견하면 손을 뻗었죠. 하지만 혼자 먹이를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고개를 숙이면 등 뒤가 불안했고 열매를 집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시선은 손끝으로 가고 귀는 뒤를 놓쳤어요. 겁돌이는 열매 하나를 입에 넣고도 계속 뒤를 돌아봤죠. 먹는다는 건 잠깐 방심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어요.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랐고 겁돌이는 그대로 엎드렸죠. 흙냄새가 코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잠시 뒤 멀리서 무언가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어요. 무거운 발소리, 풀을 가르는 소리, 그리고 다시 침묵. 겁돌이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무서웠죠.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겁돌이는 몸으로 배웠어요. 혼자 있으면 먹는 것도 어렵다는 걸요. 배고픈데 마음 놓고 먹을 수도 없었죠. 인류 최초의 다이어트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다가 죽을까봐 못 먹는 상태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간헐적 단식인데 문제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자연이 강제로 시킨 거죠. 웃기지만 웃을 수만은 없어요. 그때의 배고픔은 생존 문제였으니까요. 인간이 무리를 이루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먹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 먹이를 찾는 것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입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뒤를 볼 수 없고 한 사람은 땅을 뒤질 수 있지만 동시에 멀리 움직이는 그림자를 감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있으면 다릅니다. 누군가는 먹이를 찾고 누군가는 주변을 보고 누군가는 소리에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따뜻한 협동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먹이를 두고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빼앗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누가 더 먹는지를 둘러싼 긴장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혼자서는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밤도 먹이도 위험도 잠도. 인간은 약했기 때문에 혼자 모든 걸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다시 기울기 시작했어요. 겁돌이의 몸은 전날 밤을 기억했죠. 어둠, 짐승 소리, 잠들 수 없는 눈, 발목 근처를 지나가던 알 수 없는 움직임, 그리고 아침에 본 붉은 풀숲까지요. 겁돌이는 다시 혼자 밤을 맞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바람이 불었죠. 겁돌이의 코끝에 냄새가 닿았어요. 탄 냄새, 그리고 고기 냄새. 겁돌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멀리 나무 사이로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죠. 그 연기 아래에는 불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이 있다면 인간도 있을 가능성이 있었죠. 겁돌이의 발이 그쪽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곧 멈췄어요. 불은 안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을 가진 인간은 위험할 수 있죠. 겁돌이는 아주 천천히 다가갔어요. 한 걸음 가고 멈췄고 또 한 걸음 가고 몸을 낮췄죠. 도망갈 수 있는 거리를 남겨두고 움직였어요. 나무 사이로 주황색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죠.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었어요. 겁돌이는 바로 땅에 엎드렸어요. 젖은 흙냄새가 코끝으로 올라왔고 작은 벌레가 손등을 지나갔지만 겁돌이는 움직이지 않았죠. 불빛 옆에서는 고기가 익고 있었어요.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불꽃이 잠깐 커졌고 그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붉게 드러났다가 다시 어두워졌죠. 겁돌이는 침을 삼켰어요. 꿀꺽.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겁돌이는 자기 목을 손으로 눌렀죠.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배는 정직했어요. 꼬르륵. 작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겁돌이에게는 돌 굴러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죠. 겁돌이는 조금 더 앞으로 기어갔어요. 그 순간 불빛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둘의 눈이 마주쳤죠. 겁돌이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사람은 천천히 손을 뻗었죠. 고기를 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옆에 있던 돌을 집었죠. 겁돌이는 바로 뒤로 물러났어요. 너무 빠르게 도망가면 쫓아올 것 같고 너무 늦게 움직이면 돌이 날아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겁돌이는 몸을 낮춘 채 뒤로 빠졌어요. 돌을 든 사람은 한참 겁돌이를 봤어요. 그리고 돌을 내려놓지 않았죠. 그날 겁돌이는 몸으로 배웠어요. 불빛은 안전이 아니었어요. 불빛은 누군가의 영역이었죠. 여기서 무리의 첫 번째 진실이 나옵니다.
인간은 혼자 있으면 위험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인간 옆이 바로 안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인간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먹이와 자리와 불을 빼앗길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인간이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따뜻한 환영 장면과는 거리가 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서 와, 같이 살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거기서 더 오면 안 된다. 여기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무리의 시작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배워야 했던 건 쫓겨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겁돌이는 그날 밤 불빛에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에 있었어요. 너무 멀어지면 어둠이 무서웠고 너무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무서웠죠. 그래서 겁돌이는 나무 뒤에 앉았어요. 불빛은 겨우 보였고 따뜻함은 거의 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완전한 어둠보다는 나았죠. 그는 불빛을 보면서 밤을 버텼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죠. 고기를 씹는 소리, 뼈가 깨지는 소리, 아이 울음소리, 누군가 낮게 웃는 소리. 겁돌이는 그 소리들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이 없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았죠. 혼자일 때의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어요. 너무 조용하면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죠. 겁돌이는 그 밤 잠깐 눈을 감았어요. 완전히 잠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날보다 조금 덜 떨었죠. 불빛이 멀리 있었고 다른 인간들이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함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혼자도 아니었죠. 그 애매한 거리가 겁돌이를 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겁돌이는 다시 불빛 근처를 맴돌았어요. 낮에는 멀리 있었고 사람들이 움직이면 몸을 숨겼고 누군가 고개를 돌리면 나무 뒤로 들어갔죠. 하지만 해가 내려가면 다시 가까워졌어요. 그건 선택이라기보다 몸이 끌려가는 것에 가까웠죠. 밤의 기억이 발을 움직였고 고기 냄새가 배를 움직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일이 벌어졌어요. 불빛 근처에서 작은 고기 조각 하나가 땅에 떨어졌어요. 아마 누군가 먹다 흘린 것이었겠죠. 고기 조각은 불빛 가장자리, 사람들의 발이 닿을 듯 말 듯한 곳에 있었어요. 겁돌이는 기다렸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는 한 걸음 다가갔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겁돌이는 손을 뻗었어요. 손끝이 고기에 닿는 순간이었죠. 쿵! 누군가 발로 땅을 세게 쳤어요. 겁돌이는 손을 확 뺐어요.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몸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다. 겁돌이는 고기 조각을 눈앞에 두고 물러났어요. 배는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손은 움직이지 못했죠. 그는 그날 또 하나를 배웠어요. 보인다고 내 것이 되는 건 아니구나. 냄새가 난다고 먹어도 되는 건 아니구나. 무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구나. 이 선을 넘으면 돌이 날아올 수도 있구나. 인간 사회의 시작은 어쩌면 따뜻한 나눔보다 어디까지 손을 뻗어도 되는가를 배우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먹이의 선, 불의 선, 잠자리의 선, 몸의 선. 이 선들은 처음부터 말로 정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글도 없고 법도 없고 회의도 없었으니까요. 대신 표정, 소리, 발동작, 손짓, 위협, 기억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돌을 드는가? 누가 그냥 보는가? 누가 밀어내는가? 누가 허락하는가?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인간은 다른 인간의 의도를 읽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회성이라는 건 처음부터 친절함이 아니었습니다. 맞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는 능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도 비슷하죠.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냉장고 음료 아무거나 마셔도 되는지 모를 때, 회의실에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지 모를 때, 단톡방에서 첫 메시지를 보내도 되는지 고민할 때 우리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선을 읽습니다. 다만 지금은 틀려도 민망한 정도지만 그때는 틀리면 불빛 밖으로 밀려날 수 있었습니다. 원시시대 사회생활은 인류 최초의 눈치 게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난이도는 최상이었고요. 겁돌이는 실패하면서 배웠어요. 고기를 바로 집으면 안 됐어요. 불 가까이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됐고 누군가의 잠자리 쪽으로 가지 않아야 했죠. 아이가 울 때 가까이 다가가면 누군가 경계한다는 것도 몸으로 알게 됐어요. 불 가까운 자리는 이미 강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겁돌이는 매일 조금씩 물러나고 멈추고 기다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죠. 불빛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겁돌이 쪽으로 작은 뼈 조각 하나가 굴러왔어요. 고기가 거의 붙어있지 않은 뼈였어요. 하지만 냄새가 났죠. 겁돌이는 바로 손을 뻗지 않았어요. 전날의 발소리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먼저 주변을 봤어요. 누군가는 겁돌이를 보고 있었지만 돌을 들지는 않았고 누군가는 고기를 씹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예 관심이 없었죠. 겁돌이는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뼈를 집었죠.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발로 땅을 치지 않았죠. 겁돌이는 뼈를 입에 가져갔어요. 남은 살점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그는 오래 씹었죠. 맛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환영받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허용됐죠.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겁돌이에게는 엄청난 차이였어요. 허용. 무리의 시작에는 이 감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직 쫓아내지 않는 상태. 누군가 내 자리를 마련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앉아도 당장 밀어내지 않는 거리요. 겁돌이는 이 차이를 몸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그 허용은 공짜가 아니었죠. 계속 선을 지켜야 했고, 계속 눈치를 봐야 했고, 계속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야 했어요. 무리는 안전을 주지만 동시에 감시를 줘요. 혼자 있으면 자유롭지만 위험하고, 무리 곁에 있으면 덜 위험하지만 계속 보이죠. 이 오래된 교환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정감이 있지만 동시에 피곤하고 혼자 있으면 편하지만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불안하죠. 그 모순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 불빛 바깥에서 시작됐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바람이 강했어요. 불꽃이 자꾸 한쪽으로 눕고 있었죠. 마른 가지가 줄어들자 불은 점점 낮아졌고 불이 낮아질수록 어둠은 앞으로 밀려왔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아까까지 보이던 손과 발이 검은 덩어리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겁돌이는 불을 봤어요. 그는 낮에 봤던 곳을 기억했죠. 바위 뒤쪽 마른 가지들이 모여있던 곳. 하지만 그곳은 불빛 바깥이었어요. 겁돌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겁돌이를 보지 않았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어요. 그런데 불이 더 작아졌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커졌고 누군가 불 가까이 손을 뻗었지만 넣을 가지가 없었죠. 겁돌이는 침을 삼켰어요. 무서웠어요. 불빛 바깥으로 나가는 건 다시 혼자가 되는 것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불이 꺼지면 모두가 어둠 속에 들어가요. 겁돌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몇 명이 그를 봤죠. 겁돌이는 바로 도망치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났죠. 그리고 어둠 쪽으로 갔어요. 불빛이 등 뒤에서 작아졌어요. 앞은 검었죠. 젖은 흙냄새가 났고 풀잎이 종아리를 스쳤고 어디선가 낮은 숨소리 같은 바람이 지나갔어요. 겁돌이는 바위 뒤쪽으로 갔어요. 손으로 더듬었죠. 손끝에 마른 가지가 잡혔어요. 하나, 둘, 셋. 그때 오른쪽 어둠에서 소리가 났어요. 크르르르. 겁돌이는 멈췄어요. 손에 든 가지가 떨렸죠.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겁돌이는 가지를 품에 안고 불빛 쪽으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몇 걸음은 거의 뛰었죠. 그리고 불 옆에 가지를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그중 하나를 불 가까이에 밀어 넣었죠. 처음엔 연기만 났어요. 겁돌이는 움찔했어요. 망한 줄 알았죠. 불을 살리러 갔다가 연기만 만든 인간. 인류 최초의 이게 아닌데?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잠시 뒤 가지 끝에 작은 불꽃이 붙었어요. 그리고 불꽃이 커졌죠. 주황색 빛이 다시 사람들의 얼굴을 밝혔고 아이가 울음을 멈췄어요. 누군가 겁돌이를 봤어요. 그 눈은 전과 조금 달랐죠. 겁돌이는 그 눈의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몸은 알았죠. 이번엔 밀려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잠시 뒤 누군가 작은 고기 조각을 겁돌이 쪽으로 밀어놓았어요. 던진 것도 아니고 손에 쥐어준 것도 아니었죠. 그냥 겁돌이가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놓았어요. 겁돌이는 바로 먹지 않았어요. 먼저 주변을 봤죠. 아무도 돌을 들지 않았고 아무도 발로 땅을 치지 않았어요. 겁돌이는 고기를 집었어요. 뜨거웠죠. 손끝이 따끔했어요. 그는 입으로 가져갔고 기름이 혀에 닿았죠. 그건 단순한 고기 맛이 아니었어요. 쫓겨나지 않은 맛이었어요.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겁돌이는 착해서 무리 안쪽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강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특별히 사랑받아서도 아닙니다. 그날 밤 불이 약해졌고 겁돌이가 마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행동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무리의 두 번째 진실이 나옵니다. 무리는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쓸모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불을 살리고 누군가는 소리를 먼저 듣고 누군가는 먹이를 찾고 누군가는 아이 울음에 반응하고 누군가는 다친 몸을 끌고 이동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인간은 서로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불을 살린다. 저 사람은 위험한 소리를 빨리 듣는다.
저 사람은 고기를 함부로 빼앗지 않는다. 저 사람은 아직 쫓아낼 필요가 없다. 불과 조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리처드 랭엄 같은 연구자들은 불이 인간의 먹이 섭취와 생활 방식, 나아가 인간 진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불의 사용 시기와 방식은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불은 어둠을 밀어내고 짐승을 막고 먹이를 바꾸고 사람들을 한 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키는 행동은 무리 안에서 중요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겁돌이는 그날 처음으로 불빛 바깥의 이상한 존재에서 불빛 안에 조금은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 밤에 왔어요. 그날은 고기를 먹던 밤이었어요. 사람들의 집중은 불 안쪽에 있었죠. 누군가는 뼈를 깨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이에게 작은 조각을 주고 있었고, 누군가는 불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겁돌이는 가장자리에서 고기 냄새를 맡고 있었죠. 그때 겁돌이의 귀가 먼저 움직였어요. 불빛 바깥, 풀숲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죠. 사사삭.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겁돌이는 멈췄죠. 고기를 보던 눈이 어둠 쪽으로 갔어요. 다시 소리가 났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죠. 겁돌이의 어깨가 굳었어요.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몸을 낮추고 어둠을 계속 봤죠. 옆에 있던 아이가 작은 손으로 땅을 짚고 불빛 가장자리 쪽으로 기어나오고 있었어요. 아이는 겁돌이가 보는 곳을 보지 못했죠. 그저 불빛 바깥에서 굴러간 뼈 조각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겁돌이는 숨을 멈췄어요. 풀숲에서 다시 소리가 났죠. 사사삭.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겁돌이는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풀숲을 봤죠. 몸은 굳어 있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겁돌이는 아이의 팔을 확 잡아당겼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불빛 안쪽의 사람들이 겁돌이를 봤죠. 한 사람이 낮게 소리를 냈어요. 겁돌이가 아이를 건드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돌을 집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풀숲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어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작은 포식자였을 수도 있고 굶주린 짐승이었을 수도 있고 단지 불빛에 놀란 동물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방금 전까지 아이가 있던 자리로 튀어나왔어요.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아이를 안쪽으로 당겼고 고기를 불 가까이 끌어왔고 몇 명은 돌을 집었죠. 누군가 큰 소리를 냈고 불꽃이 흔들렸고 그림자들이 한꺼번에 벽처럼 커졌어요. 그것은 다시 풀숲으로 사라졌어요. 순식간이었죠.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날 밤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겁돌이는 아이의 팔을 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아이를 아는 사람이 겁돌이를 봤어요. 처음엔 날카로운 눈이었죠. 그런데 곧 그 눈이 풀숲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겁돌이에게 돌아왔죠. 겁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도 없었죠. 겁돌이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먼저 들었고, 너무 무서워서 먼저 봤고, 너무 무서워서 아이를 잡아당겼죠. 그런데 그 겁이 누군가를 살렸어요. 이 장면이 겁돌이의 진짜 전환점입니다. 혼자 있을 때 겁돌이의 예민함은 고통이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어둠을 계속 보고 잠을 깊게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리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겁 많은 인간이 먼저 듣고, 겁 많은 인간이 먼저 보고, 겁 많은 인간이 먼저 굳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굳어버린 몸 하나가 모두의 시선을 위험한 쪽으로 돌립니다. 인간의 협력은 언제나 강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힘이 세고, 누군가는 멀리 보고, 누군가는 냄새를 잘 맡고, 누군가는 작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위험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은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 확인하는 사람은 귀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 사람이 사고를 막습니다. 겁돌이는 강한 영웅이 아닙니다. 겁돌이는 무서워서 먼저 반응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무리 안에서 그의 자리를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어쩌면 인류는 겁 많은 인간들 덕분에 더 오래 살아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로 겁돌이의 자리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는 여전히 중심에 앉지 못했어요. 불 가까운 곳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전보다 조금 안쪽이었어요. 불의 따뜻함이 손끝까지 닿았어요. 누군가가 겁돌이 옆에 앉아도 그는 바로 도망가지 않았죠. 물론 몸은 굳었어요. 옆 사람이 고기를 씹을 때마다 혹시 빼앗길까봐 고개를 돌렸지만 그래도 도망가지는 않았죠. 그날 밤 겁돌이는 아주 잠깐 잠들었어요. 전처럼 한순간 꺼졌다가 놀라서 깨어난 잠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깊었죠. 왜냐하면 누군가 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불 옆에서 누군가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뼈를 뒤적였고,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겁돌이는 그걸 말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몸은 알았죠. 내가 계속 눈을 뜨고 있지 않아도 되는 밤이 있구나. 이건 엄청난 변화였어요. 혼자 있는 인간에게 밤은 끝까지 혼자 버텨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무리 근처의 인간에게 밤은 나눠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됐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반전이 생겨요. 무리 안으로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시작됐죠. 혼자 있을 때 겁돌이는 밤과 싸웠어요. 하지만 무리 안에서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 애써야 했죠. 먹이를 너무 빨리 집으면 안 되고, 불 가까이 너무 오래 앉으면 안 되고, 누군가의 잠자리를 밟으면 안 되고, 아이가 울 때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돼요. 강한 사람이 보는 고기는 건드리면 안 되죠. 겁돌이는 계속 실수했어요. 어느 날은 불 가까이 너무 들어갔다가 밀려났고, 또 어느 날은 뼈 조각을 집으려다 손등을 맞을 뻔했죠. 어느 날은 잠결에 옆 사람의 다리에 발이 닿았다가 그 사람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겁돌이는 바로 몸을 말았어요.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그런데 함께 있어도 무서워요. 다만 무서움의 종류가 바뀐 거죠. 밖에서는 짐승이 무섭고 안에서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런데도 겁돌이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밖의 어둠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리의 세 번째 진실입니다. 무리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는 더 복잡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안전을 주는 대신 규칙을 요구하고, 먹이를 주는 대신 눈치를 요구하고, 잠을 나눠주는 대신 내 몸의 자리를 조절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었고, 함께 있으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성은 예쁜 말처럼 들리지만 처음에는 어쩌면 이런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맞지 않기 위해 기다리는 능력, 쫓겨나지 않기 위해 멈추는 능력, 배고파도 손을 거두는 능력, 무서워도 불을 살리러 가는 능력, 남의 아이 울음에 반응하는 능력, 그리고 남의 숨소리를 듣고 그 옆에서 잠드는 능력. 사라 블래퍼 허디 같은 연구자들은 인간 아이가 매우 의존적인 존재이며 어머니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과 돌봄이 인간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협동양육이라는 개념으로도 이어집니다. 물론 아주 먼 원시 환경을 정확히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아이가 오랫동안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점, 그리고 인간이 다른 사람의 아이 울음에도 반응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은 인간, 무리가 단순히 같이 먹는 집단을 넘어 서로를 견디고 돌보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겁돌이가 아이를 잡아당긴 그 순간은 단순한 반사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반사 행동들이 쌓이면 언젠가 인간은 서로를 버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현대의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피곤함을 느끼죠.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족 안에서, 단톡방 안에서 가끔은 혼자가 편하다고 말해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내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곳. 그런데 이상하죠. 완전히 혼자가 되면 또 불안해져요. 나만 빠진 단톡방이 있으면 신경 쓰이고, 나 없이 사람들이 모인 걸 알면 마음이 이상해지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느낌이 들면 괜히 몸 안쪽이 서늘해지죠.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몸이 아직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지 몰라요. 무리에서 밀려난다는 것이 한때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였다는 걸요. 불빛 밖으로 밀려난 인간은 밤과 배고픔과 포식자를 혼자 상대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완전히 잊히는 것을 두려워하죠. 사람이 피곤하다고 말하면서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면서도 너무 오래 혼자이면 다시 불빛을 찾아요. 겁돌이도 그랬어요. 그는 사람을 믿어서 불빛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살기 위해 갔죠. 그리고 여러 번 밀려나고, 여러 번 멈추고, 여러 번 손을 거두고, 한 번 불을 살리고, 한 번 어둠 속 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밤에는 너무 무서워서 아이를 잡아당겼죠. 그렇게 아주 조금씩 겁돌이의 자리가 생겼어요. 무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서로를 믿은 것도 아니었고, 좋아한 것도 아니었고, 함께 살자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죠. 무리는 쫓겨나지 않는 거리에서 시작됐어요. 너무 가까우면 위험했고, 너무 멀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 거리 위에서 인간은 배웠어요. 손을 뻗기 전에 기다리는 법, 불을 혼자 차지하지 않는 법, 작은 소리에 함께 반응하는 법, 누군가 잠들면 누군가는 깨어있는 법, 그리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약한 존재 옆으로 가는 법. 이것이 인간 무리의 시작이었을지 몰라요.
강한 자들의 동맹이 아니라 혼자서는 밤을 버틸 수 없었던 약한 몸들의 선택이었겠죠. 겁돌이는 그날 밤 불빛 안쪽에서 잠들었어요. 불은 아직 타고 있었고 어둠은 불빛 바깥에 머물러 있었고 겁돌이 옆에는 다른 인간의 숨소리가 있었죠. 그 숨소리는 시끄러웠어요. 불편했죠. 가끔은 거슬렸어요. 하지만 그 숨소리 덕분에 겁돌이는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인간은 그렇게 혼자 살아남는 존재에서 서로를 견디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이죠. 무리 안에 들어간 순간 인간은 새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돼요. 함께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있으려면 먹이를 나눠야 하고 위험을 나눠야 하고 아이의 울음도 나눠야 하죠. 그리고 누군가 다쳤을 때 그를 버릴지 데려갈지 결정해야 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단순히 모여있는 존재를 넘어 서로를 돌보고 갈등하고 나누며 진짜 관계를 만들어가는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비포어 코리아. 대한민국이 있기 훨씬 전 우리는 먼저 불빛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던 한 인간을 보았습니다.